갈수록 노인들의 파산이 늘고 있답니다. 2020년도만 해도 파산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이 한 31%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된답니다. 되게 놀라운 수치죠.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요, 이 파산하는 사람들의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.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그 노인들의 그 연체 금액, 파산한 금액 자체를 이제 따져보니까 80조가 넘는답니다. 한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10% 이상 는 수치라고 합니다. 70한 2조쯤 되다가 이제 8조를 넘어섰다고 얘기하니까요, 참 우려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노인들의 파산 이유를 보면 이제 사업소득 감소, 실직, 생활비 증가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결국은요, 양질의 일자리, 좀 제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,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일본의 다큐를 봤었는데, 그 다큐에 보니까 연체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실직에 있는 사람들, 왜 그렇게 실직에 있나라고 봤더니 이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생활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지역에서, 지방에서 어떻게 움직였냐면 소액 대출을 해줬다라는 겁니다.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그 소액 대출을 해준 걸 상환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그걸 해줬답니다. 알선을 해줬다고 합니다. 알선을 해줘서 뭐라고 합니까? 그 빚을 적당히 갚을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었답니다. 20만 원을 빌리면, 20만 원을 한 달 벌어서 일하면 5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지 않을까. 5만 원 하면 뭡니까? 50만 원이잖아요.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일하게 해서 5만 원, 50만 원 갚을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, 그런 식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서 나중에는요,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, 뭡니까? 5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50만 원, 한국 돈으로 처음에 50만 원 갚을 수 있게끔 여건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는요, 나중에 500만 원 갚을 수 있게끔 또 좀 더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돈을 빌려주면서 일자리까지 같이 알선해줘서 그 일자리가 구해지면 돈을 빌려주고 산하예금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나름의 그런 대책들, 정책들, 좀 세밀한 정책들이 일본에는 우리보다는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왜겠습니까? 그들은 더 혹독한 어려움, 충격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.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들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많이 힘겨워지고 많이 어려워지고, 노인 파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, 노인 파산과 청년 파산이 같이 이제 등달아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우려스러운 거죠.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나이가 들어서 그 엄청난 부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. 참 무서운 이야기죠. 앞으로 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면 이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함부로 빚을 지면 안 된다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빚 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장사하겠다고 돈 빌리고, 차 사겠다고 돈 빌리고, 해외여행 가겠다고 돈 빌리고, 뭘 전부 다 돈 빌려서 하겠다라는 의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제정신이 아닌 거죠. 못나면 전부 다 빚으로 다 해결하냐라는 겁니다. 지도 모아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고. 참 이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?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하죠. 더 엉망이 되는 거죠. 참 이제 우려스럽고 참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결국은 빚이 소도 잡아먹는다라고 하잖아요.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. 아마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일들, 더 곤란한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지겠죠. 많이 몰라갈 것 같습니다.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고 폼 잡고 다니고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은요, 그렇지 못하다. 현실은 더 빡세고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.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잘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언제든 지금의 상황과 다른 좀 더 힘겨운, 좀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.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대비하고 더 애쓰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
살아가는 현실이 삶이 참으로 곤욕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. 그러므로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좀 더 애써야 되고 좀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좀 더 돛기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. 설렁설렁 대충대충 빚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뭐 갚으면 되지 뭐. 올해 못 갚으면 뭐 내년에 빡세게 2배로 이래가지고 돈 더 벌지 뭐.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인생 개박살 한다라는 게 그렇게 수월하거나 만만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냉정하게 보고 조심하고 좀 더 잘 궁리하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언제든 우리는 더 힘들 수 있다,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. 그런 궁리들, 그런 마음들, 그런 각오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,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,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따져봐야겠죠. 살아가야겠죠.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거 없다,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잘 살아가보자고, 잘 지내보자고. 그저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가다 보면, 다듬어지다 보면 또 뭔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. 그 어느 것도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.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. 파산한다, 개내생한다,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되게 무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여차하면 아이 뭐 파산하지 뭐, 개내생 신청하지 뭐, 이렇게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의 삶이 와장창 되게 힘겨워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그게 되게 큰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, 삶을 좀 잘 생각해 보자고,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. 상황들은 변하고 사람의 처지도 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요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, 그걸 명심하고 그걸 각오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뭐든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. 참으로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잘 생각하며 지내보자고요.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,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궁리하며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